1번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간을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2번 국내 우선권 주장에 있어서 선출원의 취하로 보는 시점은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기간의 말일이 그 다음 날로 연장되지는 않는다. 3번 기간의 기산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기간은 공휴일의 다음 날부터 시작된다. 4번 법정기간은 특허법 제132조의 17의 규정에 의한 심판의 청구기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나 지정기간은 연장 대상에 제한이 없다. 5번 법정기간은 단축할 수 없으나 지정기간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단축할 수 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번 발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특허법 제2조 정의는 발명자란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기술적 사상을 창작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2번 특허법 제42조 특허출원 제1항에 따라 출원인과 발명자가 동일한 경우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를 생략할 수 있다. 3번 특허법 제87조 특허권의 설정 등록 및 등록 공고에 따라 특허청장은 출원인의 요청이 있으면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를 생략하여 등록 공고를 할 수 있다. 4번 국제특허 출원에 있어서 특허법 제203조 서면의 제출 제1항 전단에 따른 서면에는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5번 특허법 제64조 출원 공개에 따라 특허청장은 공개 특허 공보에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를 반드시 게재하여 공개해야 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3번 특허법 제33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번 갑 2 단독으로 완성한 발명 X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을에게 이전하는 것에 묵시적으로 동의하면 을은 발명 X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될 수 있다. 2번 특허청 직원인 병은 단독으로 완성한 발명 Y를 재직 중에 일반인 을에게 양도하더라도 을은 발명 Y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될 수 있다. 3번 갑과 을이 공동으로 발명을 완성한 경우 갑과 을 사이에 지분을 정하는 특약이 없으면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4번 특허청 직원인 병으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속한 일반인을 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번 미성년자 정은 법정 대리인 무의 동의가 있어야만 제3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있다. 정답은 5번입니다. 4번 특허 출원인 갑은 2022 6.1 출원한 특허 출원 청구항 제1항 내지 제10항에 대한 의견 제출 통지서 청구항 제1항 내지 제8항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 진보성 흠결 제9항 및 제10항은 특허 가능한 청구항으로 인정을 2022 8 1 통지받았다. 갑은 2022 8 30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심사관으로부터 2022 10 3 특허 거절 결정서를 통지받았다. 이에 대응하여 갑은 특허 거절 결정에 대해서 특허법 제67조의 2에 따른 재심사 청구를 하지 않고 2022 10 21 특허법 제132조의 17에 따른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10 특허법 제132조의 17에 따른 심판 청구가 기각되었고 2023 2 17 심결이 등본을 송달받았다. 특허 출원인 갑 2 청구항 제9항 및 제10항에 대한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특허법상의 조치를 모두 고른 것은? 1번 기역, 니은 2번 기역, 디귿 3번 기역, 리을 4번 이은, 디귿 5번 니은, 리을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특허법상 신규성 또는 진보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번 복수의 인용 발명의 결합에 의하여 특허성을 판단하는 것은 진보성의 문제이며 신규성의 문제가 아니다. 2번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에 대하여 동일한 인용 발명으로 또는 인용 발명을 달리하여 신규성이 없다는 거절 이유와 진보성이 없다는 거절 이유를 동시에 통지할 수 있다. 3번.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게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4번. 독립항의 진보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독립항을 인용하는 종속항도 예외 없이 진보성이 인정된다. 5번. 선행기술이 미완성 발명이거나 표현이 불충분하거나 또는 일부 내용에 흠결이 있다면 통상의 기술자가 기술상식이나 경험칙에 의하여 쉽게 기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진보성 판단의 대비 자료로 인용할 수 없다. 정답은 5번입니다. 6번의 특허법상 신규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번. 신규성 판단에 있어서 공지된 발명이란 특허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그 내용이 비밀 상태로 유지되지 않고 불특정인에게 알려지거나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발명을 의미한다. 여기서 불특정인이란 그 발명에 대한 비밀 준수 의무가 없는 자를 말한다. 2번. 신규성 판단에 있어서 특허 출원 전이란 특허 출원일의 개념이 아닌 특허 출원의 시, 분, 초까지도 고려한 자연시, 외국에서 공지된 경우 한국 시간으로 환산한 시간, 개념이다. 3번. 불특정인에게 공장을 견학시킨 경우, 그 제조 상황을 보았을 경우에 제조 공정의 일부에 대하여는 장치의 외부를 보아도 그 제조 공정의 내용을 알 수 없는 것으로서 그 내용을 알지 못하면 그 기술의 전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견학자가 그 장치의 내부를 볼 수 있거나 그 내부에 대하여 공장의 종업원에게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상황, 공장 측에서 설명을 거부하지 않음으로써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때에는 그 기술은 공연히 실시된 것으로 본다. 4번. 카탈로그가 제작되었으면 배부, 반포되는 것이 사회통념이므로 카탈로그의 배부 범위, 비치 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카탈로그가 배부, 반포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5번. 내부에 특징이 있는 발명에 대해 그 외형 사진만이 간행물에 게재되어 있는 경우에 그 발명은 게재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정답은 5번입니다. 7번. 특허 요건 중 산업상 이용 가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번. 인체를 처치하는 방법이 치료 효과와 비치료 효과를 동시에 가지는 경우 양자를 구별 및 분리할 수 없는 방법은 치료 방법으로 간주되어 산업상 이용 가능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2번. 인체에도 적용할 수 있으나 청구 범위의 기재에서 동물에게만 한정하여 특허 청구항을 명시하는 의료 행위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취급한다. 3번. 의료인에 의한 의료 행위가 아니더라도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인간의 질병을 치료, 예방 또는 건강 상태의 증진 내지 유지 등을 위한 처치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취급한다. 4번. 인간의 수술, 치료 또는 진단에 사용하기 위한 의료기기 그 자체, 의약품 그 자체 등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취급한다. 5번. 의료기기의 작동 방법 또는 의료기기를 이용한 측정 방법 발명은 그 구성의 인체와 의료기기 간의 상호작용이 인체에 직접적이면서 일시적이 아닌 영향을 주는 경우 또는 실질적인 의료 행위를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상 이용 가능한 것으로 취급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8번. 발명 A에 대한 공지의 예외 주장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번. 갑은 2021, 15 학회에서 발명 A를 공개하고 2021, 15 출원하였으나 출원서에 자기공지 예외 문구를 누락하였다. 갑은 2021, 15 특허 등록 결정 등본을 송달받았고 설정 등록 전인 2022, 30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자기공지 예외 취지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2번. 갑은 2022, 9일 발명 A를 공개한 후 2023, 15 원특허 출원을 하였으나 공지 예외를 주장하지 않았고 거절 이유 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 기간 내에 분할 출원을 실시하면서 공지 예외를 주장하였다.
3번. 갑은 국내 우선권 주장 출원을 하면서 선출원보다 늦게 자기 공지된 발명 A에 대하여 공지의 예외를 주장하였다. 4번. 갑은 2020 1 발명 A를 박람회에 출품하고 2020 1 공지 예외를 주장하면서 특허 출원하였다. 한편 을은 박람회에서 발명 A를 지득하고 2020 이 간행물의 전제하였는 바 갑이 이 사실과 함께 자신의 의사에 반한 공지임을 입증하였다. 5번. 갑은 2020 1 발명 A를 학회에서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이 강연집에 실리게 되었다. 갑은 학회 발표에 대해서만 적법한 공지 예외 주장 절차를 밟았다. 정답은 1번입니다. 9번. 진보성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번. 출원 발명의 수치 범위가 선행 발명의 수치 범위에 포함된다면 특허 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구성 요소가 없는 경우 출원 발명의 수치 한정이 임계적 의의를 가지는 때에 한하여 진보성이 인정된다. 2번. 파라미터 발명은 청구항의 기재 자체만으로는 기술적 구성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파라미터 발명의 진보성은 발명의 설명 또는 도면 및 출원 시의 기술 상식을 참작하여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판단한다. 3번. 제조 방법이 기재된 물건 발명의 특허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술적 구성을 제조 방법 자체로 한정하여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 기술과 비교하여 진보성 판단을 하여야 한다. 4번. 의약화 학물 분야에 속하는 결정형 발명은 구성만으로 효과의 예측이 쉽지 않으므로 구성의 곤란성을 판단할 때 발명의 효과가 선행 발명에 비하여 현저하다면 구성의 곤란성을 추론할 수도 있다. 5번. 선택 발명의 경우 공지된 화합물이 갖는 효과와 질적으로 다르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있다는 점이 발명의 설명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기초로 진보성 판단을 할 수 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0번. 특허법 제84조 특허료 등의 반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2번. 잘못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3번.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해의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 해당분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4번.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번. 제1항에 따른 특허료 및 수수료의 반환 청구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정답은 5번입니다. 11번. 특허법상 통상실시권 설정의 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특허 발명의 실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하는 제정의 경우 특허청장은 제정을 받은 자에게 통상실시권은 국내 수요 충족을 위한 공급을 주목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번. 특허 발명을 실시하려는 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허 발명을 비상업적으로 실시하려는 경우와 사법적 절차 또는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불공정 거래 행위로 판정된 사항을 바로잡기 위하여 특허 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허권자 또는 전용 실시권자와 협의 없이도 제정을 청구할 수 있다. 3번. 반도체 기술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하려는 경우와 사법적 절차 또는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불공정 거래 행위로 판정된 사항을 바로잡기 위하여 특허 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정을 청구할 수 있다. 4번. 특허 출원일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특허 발명에 관하여는 특허 발명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근거로 제정을 청구할 수 없다. 5번. 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만 이전할 수 있다. 정답은 1번입니다. 12번.
특허법상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번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등록 출원은 대상이 되는 특허 발명의 특허권이 존속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2번 하나의 특허와 관련하여 연장 등록 출원의 대상이 되는 유효 성분 A, B 및 C에 대하여 각각 허가 A, B 및 C를 받았다면 각 유효 성분에 대하여 연장받고자 하는 허가 모두에 대하여 1회씩 연장 등록 출원로 할 수 있다. 3번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는 기간은 그 특허 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으로서 5년의 기간 내로 한정된다. 4번 해당 관청의 심사부서 중 어느 한 부서의 보완 요구로 인하여 보완기간이 소요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부서에서 허가를 위한 심사 등의 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중 다른 부서에서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기간과 중첩되는 기간에 관한 한 허가 등을 받은 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허가가 지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중첩되는 기간은 그 특허 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다. 5번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 등록 출원의 출원인은 특허권자의 하나며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 등록 출원을 하여야 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13번 특허법상 특허권 침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번 물건 A에 대한 특허권의 전용 실시권자 갑은 이 아무런 과실 없이 자신의 전용 실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을을 상대로 A를 제조하는데 제공된 기계의 제거를 청구할 수 없다. 2번 의약이라는 물건의 발명에서 대상 질병 또는 약효와 함께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을 부과하더라도 이러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은 의료행위 그 자체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의 부과에 의하여 별개의 의약 용도 발명이 된다고 볼 수 없다. 3번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파악되는 특허 발명의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침해 제품 등에서도 구현되어 있다면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 4번 시장에서 다른 용도로 판매되고 있어 오로지 특허 발명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전용물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특허 발명의 과제 해결에 필수 불가결한 기능을 하고 당사자가 그 물건이 특허 발명의 실시에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업으로 이를 공급한다면 특허법 제127조에서 정한 간접 침해에 해당한다. 5번 법원은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배상액을 정하여야 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14번 갑은 제품 X를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조업자이고 을은 갑으로부터 제품 X를 납품받아 판매하는 판매업자이다. 특허권자 병은 을의 제품 X가 자신의 특허권 P 청구항 제1항 내지 제10항 를 직접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을에게 서면으로 침해 경고장 청구항 제1항 내지 제3항을 침해한다고 기재를 송부하였다. 을은 병으로부터 침해 경고장을 수령한 후에 특허 무효 조사를 실시하여 특허권 P의 청구항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진보성의 흠결을 입증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 이를 확인하였고 청구항 제3항은 잘못 기재된 사항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갑 을 및 병이 각각 취할 수 있는 특허법상의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번 을은 판매하는 제품 X가 병의 특허권 P의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청구 취지로 특허법 제135조의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번 병은 갑에 의해서 특허 무효 심판 증거이를 제출하며 청구항 제1항 및 제2항의 진보성 흠결을 청구 이유로 기재, 이 청구된 후 지정기간 내에 특허권 P의 청구항 제3항에 대해서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3번 갑과 을은 특허권 P의 청구항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서 특허법 제29조 위반을 주장하고 청구항 제3항에 대해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위반을 주장하는 심판 청구서를 공동으로 특허심판원에 제출할 수 있다. 4번 을 이병을 상대로 특허권 P에 대한 특허 무효 심판, 청구항 제3항에 대해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위반을 청구 이유로 기재를 청구하여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경우 병은 특허권 P에 대한 정정심판을 청구하여
두 심판에 대한 심리의 병합을 신청할 수 있다. 5번 갑에 의해서 청구된 특허 무효 심판에서 병이 답변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인용심결이 나온 경우 갑은 반드시 병의 동의를 받아야만 특허 무효 심판에 취하를 할 수 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5번 특허권 A에 대한 특허 무효 심판에 대한 심결이 2023 1-27 오전 0시 확정, 해당 심결 이전의 확정 심결과 저촉되지 않음 되었고 특허권자 갑은 2023 2-6 재심 사유를 알게 되었으며 심결 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특허 무효 심결이 있는 것을 알게 된 날은 2023 2-13이다. 갑은 확정된 무효 심결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하려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모든 일자는 공휴일이 아닌 것으로 하며 아래 각 지문은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 1번 기역, 이은, 디귿 2번 기역, 이은, 리을 3번 기역, 디귿, 리을 4번 이은, 디귿, 리을 5번 기역, 이은, 디귿, 리을 정답은 2번입니다. 16번 심결 취소 소송에서 당사자 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번 기역, 니은 2번 기역, 디귿 3번 이은, 디귿 4번 이은, 리을 5번 디귿, 리을 정답은 2번입니다. 17번의 특허 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번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심판관은 심판 청구인의 새로운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취소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심리하여야 한다. 2번 당사자의 심판에 대한 심결 취소 소송의 경우 당사자는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위법 사유도 심결 취소 소송 단계에서 주장 입증할 수 있다. 3번 심결 취소 소송에서 특허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 발명이 어떤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주요 사실로서 당사자 자백의 대상이 된다. 4번 등록 무효 심판 심결에 대한 특허 소송의 경우 주지관용 기술 여부는 법원이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증거 등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다. 5번 거절 결정 불복 심판 심결에 대한 특허 소송에서 발명의 성립, 신규성 결여 등에 대해서는 출원인이 이를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18번 실용신안법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번 기역, 디귿, 리을 2번 기역, 디귿, 미음 3번 기역, 리을, 미음 4번 이은, 디귿, 리을 5번 디귿, 리을, 미음 정답은 2번입니다. 19번의 특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번 선특허권 등과 후출원 등록 상표권이 저촉되는 경우에 선특허권 등의 권리자는 후출원 상표권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지만 후출원 상표권자가 선특허권 등의 권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등록 상표를 지정 상품에 사용하면 선특허권 등에 대한 침해가 성립한다. 2번 선출원에 대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후출원을 한 후출원인은 그 특허 출원 시에 선출원인과 동일인이거나 그 적법한 승계인이어야 하고 후출원인이 선출원인의 특허 출원 후 특정 승계의 방법으로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한 경우에는 특허 출원인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 승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3번 특허권 침해 소송의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 특허 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특허 발명의 청구 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 요소와 그 구성 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 관계가 침해 대상 제품 등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4번 특허 출원 전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계약에 따라 이전한 양도인이 특허 출원을 하여 설정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그 특허권은 특허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정당한 권리자 아닌 사람의 특허이다. 5번
특허심판원의 계속 중인 심판에 대하여 동일한 당사자가 동일한 심판을 다시 청구한 경우 후심판이 중복심판 청구 금지에 위반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후심판의 심결 시이다. 정답은 2번입니다. 20번 발명 A의 발명자인 갑은 그의 권리의 지분 일부를 을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번 발명 A에 대하여 갑이 단독으로 특허 출원한 경우에는 등록거 절사유, 등록무효 사유가 된다. 2번 갑과 을은 특허 취득 전 발명 A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가능하나 질권 설정은 불가하다. 3번 발명 A가 적법하게 등록된 경우 제3자는 권리의 일부 지분에 대해서만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4번 갑과 을 이 발명 A에 대한 특허권을 공유한 경우 각 공유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현물 분할을 할 수 있다. 5번 발명 A가 등록 거절된 경우 갑과 을은 공동으로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21번 상표법 제7조 대리권의 범위에 따라 특별수권을 받아야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지정상품 추가 등록 출원을 상표 등록 출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2번 상표 등록 출원을 그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하는 경우에 유사한 지정상품을 함께 이전하지 않아 상표 등록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된 거절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3번 이해관계인이 등록 상표가 식별력이 없는 상표라는 이유로 제기한 상표 등록 무효 심판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 4번 보정각 하결정 불복 심판을 대리하고 있던 변리사 갑이 구술 심리기일에 출석하기 어렵게 되자 변리사 을에게 그 특허 심판원의 심리기일에 출석을 위해 대리권을 다시 위임하는 경우. 5번 당사자가 사망하여 중단된 상표에 관한 절차의 수계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정답은 3번입니다. 22번 상표법 제36조 상표 등록 출원 에서 상표 등록 출원서를 제출하면서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을 기술한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번 기역, 니은 2번 기역, 디귿 3번 이은, 디귿 4번 이은, 리을 5번 디귿, 리을 정답은 3번입니다. 23번 상표법 제34조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1항 각 호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번 기역, 니은 2번 기역, 디귿 3번 이은, 디귿 4번 이은, 리을 5번 디귿, 리을 정답은 4번입니다. 24번 상표에 관한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미국에 주소를 두고 미국과 유럽에만 영업소를 가지고 있던 회사갑의 대표자가 직접 국내에 거주하면서 한국 내 자회사의 임원 등을 선발하기 위한 면접을 하더라도 자회사 설립 전인 경우에는 상표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자에 의해서만 상표 출원을 할 수 있다. 2번 미성년자가 행한 상표 출원 행위에 대하여 법정 대리인의 추인에 의한 출원 행위의 효력 발생 시점은 미성년자의 상표 출원 시점부터가 아닌 법정 대리인의 추인 행위를 한 시점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3번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로부터 출원을 위임받은 대리권자의 대리권은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 증명해야 하고 심판 절차에서 위임한 위임인과 동시에 출석하여 구두로 대리권을 증명할 수는 없다. 4번 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책임질 수 없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결에 관한 소를 제기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불가항력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5번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의 사망으로 대리권이 소멸하여 상표에 관한 절차가 중단된 경우에 성년이 된 미성년자는 절차를 수기할 수 없다. 정답은 3번입니다. 25번 상표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전용 사용권 설정 행위에 의하여 그 등록 상표의 지정 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그 등록 상표를 사용할 권리가 취득될 수 있다. 2번. 전용 사용권자는 상표권의 사용에 대하여 받을 대가나 물건에 대해서도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그 대가나 물건을 압류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3번. 통상 사용권자는 그 사용권을 특허청에 등록할 필요는 없으나 그 상품에 자신의 이름이나 명칭과 상표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4번. 동일자로 출원된 특허권과 상표권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상표권의 통상 사용권자는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에게 그의 업무에 관한 상품과 자기의 업무에 관한 상품 간의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5번. 질권자가 질권의 목적인 상표권을 이전받은 경우 권리의 혼동으로 인한 그 질권의 소멸은 등록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26번. 상표법상 이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국제등록 명의의 변경에 따라 국제등록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분할되어 이전된 경우에는 국제상표 등록 출원은 변경된 국제등록 명의인에 의하여 각각 출원된 것으로 본다. 2번. 특허청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가 특허청에 계속 중일 때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는 그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게 그 절차를 속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3번. 통상사용권은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 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이전할 수 있다. 4번. 상표권자는 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설정 또는 공유인 상표권의 분할 청구 전에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도 그 상표권이 경매에 의하여 이전되는 경우 그 상표권에 대하여 통상사용권을 가지지 않는다. 5번.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의 상속인이 그 상표권의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에 상표권이 소멸된다. 정답은 1번입니다. 27번. 상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번. 갑이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등록 상표의 지정 상품과 동일한 상품의 이 임의로 사용하여 병에게 판매한 경우 상표권자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상품이 위조상표를 부착한 상품이라는 사정을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전혀할 수 없었던 병에게는 권리소진의 항변이 인정되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번. 상표권자 갑으로부터 상표권의 지분을 1% 이전받은 을은 상표권을 침해하는 병을 상대로 단독으로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번. 상표권을 갑과 을이 각각 50%의 지분 비율로 등록을 하고 있는 경우에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에 기하여 병에게 특정 지역에 한정하여 통상사용권을 설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번. 증명표장권자는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더라도 같은 증명 업무를 영위하는 자에게 증명표장만을 양도할 수는 없다. 5번.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상표법 제34조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1항 제1호 다목단서에 따라 자기 표장인 오륜기를 상표 등록을 받더라도 그 상표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정답은 1번입니다. 28번. 상표 등록 취소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번. 통상사용권자가 사용허락을 받은 등록 상표를 그 상표의 지정 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한 경우에 수요자는 상표법 제119조 상표 등록의 취소 심판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상표에 대하여 상표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할 적격이 있다. 2번. 갑이 2022 1대 등록한 등록상표 사용이 을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의 부정경쟁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2023 1/31 갑의 상표에 대하여 상표 등록 취소 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3번. 증명표장권자가 다른 증명표장이나 상표와 혼동방지 조치를 취하면서 품질 관리를 위해 직접 유통 판매하는 상품에 대하여 그 증명표장을 사용한 경우에
취소 심판의 대상이 된다. 4번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152 사유로 상표 등록 취소 심판이 제기된 후에 상표권자가 그 상표를 포기하여 이를 등록하였더라도 계속하여 심리를 진행하여야 한다. 5번 갑, 은 외부 주문에 따라 생산만 하는 파운드리 회사로서 소위 팹리스, 페벨즈, 반도체 설계 판매 회사인 을로부터 반도체 설계와 상품 제조에 대한 품질 관리 등 실질적인 통제를 받으면서 이 주문한 대로만 생산한 반도체 전량을 을에게 공급하고 있다. 이 경우 갑 이을의 등록 상표를 반도체에 표시한 상표 사용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불사용 취소 심판에서 을의 상표 사용 행위로 인정된다. 정답은 4번입니다. 29번 상표법상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1번 업무 표장권의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 사건에서 확인 대상 표장과 피심판 청구인이 실제로 사용하는 표장이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 나는 부분이 부기적인 것에 불과하여 양 표장이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2번 상표권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확인 대상 표장의 전체 또는 일부가 상표법 제90조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제1항 제4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시점은 심결시이다. 3번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등록 상표와 확인 대상 표장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 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들이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4번 상표권의 권리 대 권리 간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확인 대상 표장이 심판 청구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 무효 절차 이외에서 등록된 권리의 효력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어 부적법하다. 5번 상표권의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심결이 확정된 경우 심판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친다. 이에 따라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권리 확정을 위해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선사용권의 존부에 대해서 심리 판단하는 것이 허용된다. 정답은 5번입니다. 30번 상표권 침해와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1번 타인의 등록 상표를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 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 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 2번 등록 상표에 대한 등록 무효 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상표 등록이 무효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표권에 기초한 침해 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3번 법원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소송 절차가 끝난 경우에도 또한 같다. 4번 상표법 제109조 손해배상의 청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등록 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상표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번 상표권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 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품에 사용하여 자기의 상표권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상표법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1억 원, 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은 4번입니다. 31번 디자인을 창작한 디자이너의 디자인 보호법상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번 디자인 창작에 관여한 자가 창작자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디자인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여야 하므로 창작 아이디어만을 제공하거나 개발자의 지시로 도면만 작성한 경우 창작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2번 디자인을 창작한 디자이너는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디자인 창작자의 이름과 주소는 디자인 등록 출원서는 물론 디자인 국제 출원서, 지정국 요구 시의 필수적 기재 사항이다. 3번
창작자인 디자이너로부터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승계인에 의하여 디자인 등록 출원된 경우라도 그 출원서의 디자인 창작자가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모인 출원으로 거절될 수 있다. 4번. 창작자인 디자이너로부터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승계인이 아닌 자의 디자인 등록 출원은 무권리자의 출원으로 취급되며 거절 사유, 일부 심사 이의신청 사유 및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5번. 디자인보호법 제33조 디자인 등록의 요건 제2항에 따른 용의 창작성 여부 판단의 주체적 기준은 해당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디자이너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32번. 글자체 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번. 글자체는 물품성이 없어 오랫동안 디자인 등록 대상이 아니었고 현재는 디자인의 정의조항에 등록 가능한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로카르노 협정 물품류의 글자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국제 출원의 대상이 되는지는 불투명하다. 2번. 글자체는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 실용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미적 감상의 대상으로 할 의도로 창작한 것은 디자인 등록 대상이 아니다. 3번. 글자체는 다양하게 개발되어 왔고 문자의 기본 형태와 가독성을 필수적인 요소로 고려하여 디자인하여야 하는 관계상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키기 어려운 특성을 참작하여야 하므로 일반 디자인과는 유사 판단의 기본 법리를 달리 적용하여야 한다. 4번. 글자체의 도면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지정글자, 보기문장, 대표글자 도면을 작성해 제출하여야 하며 동규칙에서 정한 방식으로 도시되지 아니한 경우 부적법한 서류로 보아 반려사유에 해당한다. 5번. 대학 교수가 비시 중에 유통 중인을 내 디자인 등록된 글자체를 사용해 작성한 강의 노트를 인쇄하여 강의 자료로 사용한 경우 을의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33번. 디자인보호법상 분할 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복수 디자인 등록 출원을 한 자는 디자인 등록 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 등록 출원으로 분할하여 디자인 등록 출원로 할 수 있다. 2번. 분할에 따른 새로운 출원의 출원인은 원출원의 출원인과 동일인이거나 그 승계인이어야 한다. 3번. 제51조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보는 분할 출원에 대해서는 분할 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우선권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4번. 분할의 기초가 된 디자인 등록 출원이 제51조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디자인 등록 출원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분할 출원을 한 때에 그 분할 출원에 대해서도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추정되며 분할의 기초가 된 디자인 등록 출원에 대하여 제51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 또는 서면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할 출원에 대해서도 해당 서류 또는 서면이 제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5번. 분할 출원이 있는 경우 그 분할 출원은 최초의 디자인 등록 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36조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제2항 제1호 또는 제51조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은 4번입니다. 34번. 특유 디자인의 신규성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번. 부품이 공지된 이후 완성품 디자인이 출원된 경우 그 공지된 부품을 포함하는 완성품 디자인이 신규성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다. 2번. 부분 디자인이 공지된 이후 출원된 전체 디자인의 경우는 그 부분 디자인의 공개 태양에 따라 신규성을 상실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3번. 한 벌 물품 디자인의 경우 한 벌 전체로서 신규성을 판단하므로 그 구성 물품 디자인의 공지로 인하여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는다. 4번. 형과 형틀로 만들어지는 물품은 용도와 기능이 다르므로 일방의 공지에 의해 타방의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5번. 전사지가 공지된 경우라면 그 전사지의 모양이 전사된 물품의 디자인도 신규성이 상실된다. 정답은 5번입니다. 35번. 오출원 디자인의 등록 요건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번. 기역.
이은, 미음. 2번, 기역, 디귿, 리을. 3번, 기역, 디귿, 미음. 4번, 이은, 디귿, 리을. 5번, 니은, 리을, 미음. 정답은 2번입니다. 36번, 디자인 보호법상 디자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국내를 통과하는 데에 불과한 선박 항공기 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 기구, 장치, 그 밖의 물건인 경우에는 디자인권의 효력은 미치지 아니한다. 2번, 등록 디자인의 보호 범위는 디자인 등록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 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적힌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3번, 디자인권자는 디자인권을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 디자인 등록된 디자인권은 각 디자인권마다 분리하여 포기할 수 있다. 4번, 디자인권 전용 실시권 또는 통상 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질권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등록 디자인을 실시할 수 없다. 5번, 디자인권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은 국고에 귀속된다. 정답은 5번입니다. 37번,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디자인권은 설정 등록으로 발생하며 설정 등록한 날부터 기산하여 20년 동안 존속한다. 2번, 관련 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은 그 기본 디자인과 독립적이므로 그 존속기간은 기본 디자인의 디자인권 존속기간에 종속되지 아니한다. 3번, 비밀 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그 비밀기간이 설정된 만큼 디자인권 설정 등록일로부터 3년 범위 내에서 존속기간 연장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4번, 연차 등록료의 납부기한과 추가 납부기간이 경과한 디자인권자의 디자인권은 그 존속기간 만료 전이라도 소멸될 수 있으나 소멸일로부터 6개월 내에 연차 등록료의 2배를 내고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5번, 국제등록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헤이그 협정 제17조 2에 따라 5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정답은 5번입니다. 38번, 디자인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따름. 1번, 등록 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 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 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등록 디자인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번,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에 대하여는 제33조 디자인 등록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다. 3번, 디자인권의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의 청구는 현존하는 디자인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일단 적법하게 발생한 디자인권이라 할지라도 그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는 그에 대한 권리 범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진다. 4번,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 등록 출원인은 자기의 등록 디자인 또는 디자인 등록 출원로 한 디자인 이하 기본 디자인이라 한다. 과만 유사한 디자인 이하 관련 디자인이라 한다. 에 대하여는 그 기본 디자인의 디자인 등록 출원일부터 2년 이내에 디자인 등록 출원로 된 경우에 한하여 제33조 제1항 각호 및 제46조 선출원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디자인으로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다. 5번, 제2조 정예 제1호에서 말하는 물품이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물품이 디자인 등록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통상의 상태에서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부품인 경우에는 다시 호환성을 가져야 하나 이는 반드시 실제 거래사회에서 현실적으로 거래되고 다른 물품과 호환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독립된 거래의 대상 및 호환의 가능성만 있으면 디자인 등록의 대상이 된다. 정답은 4번입니다. 39번, 에 들어갈 기간으로 옳은 것은? 1번, 기역 2개월, 니은 6개월, 디귿 30일, 리을 3일. 2번, 기역 2개월, 니은 1년, 디귿 30일, 리을 3일. 3번, 기역 2개월, 니은
1년, 디귿 30일, 리을 7일. 4번, 기역 3개월, 니은 1년, 디귿 20일, 리을 3일. 5번, 기역 3개월, 니은 1년, 디귿 20일, 리을 7일. 정답은 2번입니다. 40번 헤이그 협정에 의한 디자인의 국제 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디자인의 국제 출원은 국제사무국에 직접 출원할 수도 있고 자국 특허청, 수리관청을 통하여 간접 출원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으며 국제사무국에 직접 출원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디자인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2번 국제사무국은 오로지 방식 요건만을 심사하고 디자인의 실체적인 요건 흠결을 이유로 국제등록을 거절할 수 없다. 반면 지정국 관청은 국제등록의 방식 요건 위반을 들어 국제등록 보호를 거절할 수 없다. 3번 마드리드의 정서에 따른 국제상표 출원과 달리 헤이그 협정에 의한 디자인의 국제 출원은 기초 출원이나 기초 등록을 요구하지 않는다. 4번 특허협력조약 PCT에 의한 국제특허 출원과 달리 헤이그 협정에 의한 디자인의 국제 출원은 국제조사 절차가 없다. 5번 특허협력조약 PCT에 의한 국제특허 출원과 마찬가지로 헤이그 협정에 의한 디자인의 국제 출원도 자기 지정이 가능하다. 정답은 1번입니다.